빗자루로 집안을 쓸 때 혹시 현관 쪽을 향해 쓸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청소라고 믿으면서 빗자루질을 열심히 할수록 집이 깨끗해질수록 돈도 함께 쓸려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청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껏 돈이 모이지 않았던 이유, 들어온 것 같다가도 나가고 버렸다 싶으면 사라지는 그 흐름의 뿌리가 바로 이 빗자루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빗자루를 듭니다. 안쪽에서 시작해 현관 방향으로 쓱쓱 밀어냅니다. 깨끗합니다. 개운합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빗자루를 현관 옆에 기대어 세워둡니다. 이것이 수많은 가정의 아침 풍경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행동이 문제입니다. 방향이 문제입니다. 위치가 문제입니다. 풍수의 눈으로 보면 이 짧은 아침 루틴이 재물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매일 아침 활짝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청소는 복을 부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절반이 빠져 있습니다. 올바른 청소는 복을 부릅니다. 잘못된 청소는 복을 쓸어냅니다.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쓸수록 오히려 재물이 빠져나갑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절에서도 그렇습니다. 풍수를 수십 년 공부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빗자루 하나의 원리를 제대로 짚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2월 8일입니다. 이날은 풍수적으로 기운의 전환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기운이 무르익어 재물의 기운이 방향을 잡으려는 시점입니다. 이런 날에 잘못된 방향으로 빗자루를 쓸면 그 기운의 흐름이 한 달 이상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다가 이유 없이 나가는 느낌, 받은 돈이 손에 남지 않는 느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빠듯한지 모르겠다는 느낌. 혹시 지금 그런 흐름 속에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그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빗자루를 쓰는 방향, 청소해서는 안 되는 시간대, 빗자루를 두어서는 안 되는 자리,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방향,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도 있고 보관 위치도 있고 빗자루 자체의 상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날 지금 당장 해야 할 딱 한 가지 행동도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는 복을 부른다.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 복을 쓸어낸다.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청소인데 설마 방향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오늘 그 의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방향이 돈복과 연결되는지 그 원리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우린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집을 깨끗이 해야 복이 온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반드시 붙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청소의 방향이 맞아야 한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맞아야 한다. 이 조건이 빠진 청소는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복을 쓸어내는 행위가 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집안에는 기운이 흐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낮은 곳을 향해 흐르듯 기운도 방향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현관을 보십시오.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바깥의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재물의 기운도 좋은 인연의 기운도 이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빗자루를 들고 집 안쪽에서 현관 방향으로 밀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려는 기운을 정면으로 막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던 기운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두레박으로 우물을 퍼올리려는데 반대 방향으로 손을 넣어 물살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빗자루질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자주 할수록 방향이 틀리면 재물이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청소하셨습니까? 그제는요? 지난달은요? 어쩌면 수년째 아무 생각 없이 같은 방향으로 쓸어오셨을 겁니다. 당연하게 습관처럼 밖으로 쓸어내는 게 청소라고 여기면서 그 사이 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어오는 것 같다가도 나가고 모이는 것 같다가도 흩어지고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남는 것이 없고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셨을 겁니다. 경기 탓, 운 탓 때가 아니라는 탓. 하지만 매일 아침 집안에서 본인의 손으로 재물 기운을 밖으로 쓸어내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빗자루를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앞두고 집을 쓸 때는 반드시 방향을 정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쓸지 않았습니다. 방식은 이것이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안으로 모아 담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재물을 불러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흩어지지 않게 한 곳에 담는다는 뜻입니다. 빗자루는 청소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다루는 도구였습니다. 그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모으면 된다. 반대 방향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틀립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향 안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현관과 방 안이 다릅니다. 쓰는 속도도 다릅니다. 단순히 반대로 쓴다고 해서 기운이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짚어주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 이제 아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반대로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안에서 어떻게 쓸어야 하는지, 현관을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방향 외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절반만 알고 멈춥니다. 기본 원칙은 이것입니다. 쓸 때는 안으로 봅니다. 밖으로. 밀지 않습니다. 방의 내 귀퉁이 가장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 먼지를 중앙으로 모읍니다. 중앙에 모인 것을 다시 한 곳에 담습니다. 그리고 쓰레받기로 조용히 걷어냅니다. 이것이 재물 기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집안에 머물게 하는 방식입니다.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입니다. 쓸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두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기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현관은 다릅니다. 현관은 방 안과 같은 방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계입니다. 안과 밖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관 안쪽 신발장 앞바닥은 안으로 멉니다. 집 안방향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하지만 현관문 바깥쪽 문지방 넘어 바닥은 다릅니다. 이곳은 바깥을 향해 쓸어냅니다. 바깥에 묵은 기운, 외부에서 묻어온 탁한 기운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현관 안쪽까지 바깥 방향으로 쓸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재물 기운을 내보내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본인이 어떻게 해왔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방향을 알았습니다. 현관과 방안을 구분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지켜도 이거 하나를 잘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쓰는 속도와 힘입니다. 강하게 쓰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빠르게 밀면 기운이 달아납니다. 빗자루질은 천천히 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기운을 조심스럽게 모으듯이 마치 소중한 것을 손으로 쓸어 담듯이 해야 합니다. 이 서두르는 청소는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힙니다. 방향이 맞아도 빠르고 거칠면 기운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빗자루를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5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슥슥 몇 번 밀어내고 빗자루를 내려놓습니다.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짧고 거친 빗자루질이 하루의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차라리 그날은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허겁지겁하는 청소는 복을 허겁지겁 쫓아냅니다. 마음이 급하면은 기운도 급하게 흩어집니다. 청소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이 공간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 마음이 빗자루에 담기고 그 기운이 집안에 퍼집니다. 방향도 알았습니다. 현관과 방 안의 구분도 알았습니다. 속도와 마음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방향이 맞고 속도가 맞아도 이 시간대에 빗자루를 들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청소를 합니다. 습관처럼 당연하게. 그리고 그 시간마다 재물 기운이 차단됩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오늘부터 그 시간만큼은 빗자루를 내려놓게 되실 겁니다. 방향을 바꾸셨습니까? 속도를 늦추셨습니까? 현관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그것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맞아도 속도가 맞아도 이 시간대에 빗자루를 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시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기운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물이 아침과 저녁에 다르게 흐르듯 집안의 기운도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해가 뜨는 시간이 있고 해가 지는 시간이 있고 밤이 깊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 시간대에 집안의 기운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청소는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됩니다. 기운의 흐름을 거스르는 시간에 빗자루를 들면 올바른 방향으로 쓸어도 기운이 제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첫 번째, 금기 시간대입니다.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 이 시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이 시간은 바깥에 흩어져 있던 기운이 집안으로 수축하며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밖에서 돌아다니던 기운이 해가 지면서 집을 향해 돌아옵니다. 재물의 기운도 이 시간에 집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빗자루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려는 기운의 앞을 막는 것입니다. 돌아오려는 재물을 문 앞에서 쓸어버린 것입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퇴근 후 집을 정리하면서 이 시간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마다 저녁에 들어올 재물 기운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금기 시간대입니다. 밤 10시 이후 이 시간은 집안의 모든 기운이 자리를 잡고 고요해지려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기운이 안정을 찾고 내일을 위해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빗자루를 들면 안정되려는 기운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막 잠들려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집안의 기운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히 자정이 가까운 시간의 청소는 가장 위험합니다. 이 시간의 빗자루질은 집안의 기운을 가장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밤 10시 이후에는 빗자루를 들지 마십시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야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서면서도 그래도 청소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빗자루를 드십니다. 좋습니다. 부지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청소가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늦은 밤에 거친 손으로 쓸어내는 빗자루질, 방향도 흐트러지고 속도도 조급해지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 모든 것이 빗자루에 담겨 집안에 퍼집니다. 늦은 밤 청소는 내려놓으십시오. 다음날 아침으로 미루십시오. 그것이 집안의 기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하실 겁니다. 언제 청소를 해야 합니까? 저녁 5시에서 7시는 안 됩니다. 밤 10시 이후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입니까? 재물 기운을 가장 강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8일이라는 날짜와 결합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시간을 알고 오늘 한번 실천하면 그 기운이 한 달을 이끌어갑니다.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5시에서 7시는 안 됩니다. 밤 10시 이후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시간을 들으시면 이 시간이구나 하고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월 8일이라는 날짜와 이 시간이 만나면은 평소보다 훨씬 강한 기운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은 이것입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른 직후 일출 후 1시간 이내 이 시간이 청소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기운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어제의 기운이 거치고 오늘의 기운이 열립니다. 재물의 기운도 이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시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빗자루를 쓸면 새로운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재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일출 직후에 청소를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직장이 있고 아이가 있고 바쁜 아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말씀드립니다. 일출 직후가 어렵다면 오전 10시 이전이 좋습니다. 오전의 기운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 기운이 상승하는 흐름 안에서 청소를 마치십시오. 오후로 넘어가면 기운의 방향이 바뀝니다. 가능하다면 오전 안에 끝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2월 8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풍수적으로 기운이 전환되는 날입니다. 기운이 정점에 달하는 이 시기, 재물의 기운이 방향을 새롭게 잡으려는 때입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뿌리에서 올라온 기운이 가지 끝까지 퍼져나가려는 순간, 이 순간에
가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주면 그 방향으로 한 달을 잘 자랍니다. 오늘 올바른 방식으로 청소를 하면 그 기운이 한 달 이상 집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반대로 오늘 잘못된 방식으로 보내면 틀어진 기운이 한 달을 끌고 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문을 여십시오. 청소 전에 반드시 환기를 먼저 합니다.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맑은 기운이 들어온 다음에 빗자루를 드십시오. 환기 없이 시작하는 청소는 착한 기운 안에서 빗자루를 드는 것입니다. 둘째, 거실 중앙부터 시작하십시오. 집의 중심 거실 바닥을 안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줍니다. 가장자리에서 중앙에서 한 곳으로 모읍니다. 셋째, 현관으로 마무리합니다. 현관 안쪽은 중앙으로 모으고 현관문 바깥쪽은 바깥을 향해 쓸어냅니다. 이 순서를 지키십시오. 거창하지 않습니다. 빗자루 하나입니다. 방향 하나입니다. 시간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재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오랫동안 방향을 틀리게 쓸어왔던 분들이 이것을 바꾼 후 조금씩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만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이 풀렸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나가기만 하던 돈이 조금씩 손에 남기 시작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크고 대단한 것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습관 하나를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청소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올바르게 쓰고 나서 그 빗자루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올바르게 쓸고도 보관을 잘못해서 돈복이 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빗자루를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어야 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지금 당장 빗자루 자리를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방향을 알았습니다. 시간을 알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행동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청소를 마친 빗자루,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재물운의 세 번째 열쇠입니다. 올바르게 쓸었습니다. 방향도 맞았습니다. 시간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마치고 빗자루를 잘못된 자리에 두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빗자루는 사용하지 않을 때도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쓰는 순간에만 기운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다. 내려놓으면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빗자루는 집안의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용하는 동안 집안의 기운을 머금고 내려놓은 후에도 그 기운을 품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놓여 있느냐, 이것이 집안의 기운 흐름에 계속 작용합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지금 본인의 빗자루가 어디에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 옆에 기대어 있습니까? 화장실 안에 세워져 있습니까? 베란다, 구석에 던져져 있습니까? 이 세 자리가 모두 문제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관 옆입니다. 가장 흔한 자리입니다. 청소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현관 옆에 지대어 두십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꺼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입구 바로 옆에 빗자루가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려는 재물 기운이 빗자루에 막혀 돌아나갑니다. 문지기처럼 서서 재물을 막는 형국입니다. 오늘 청소를 올바르게 했어도 빗자루를 현관 옆에 두는 순간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현관에는 빗자루를 두지 마십시오. 두 번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계속 씻겨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빗자루를 두면 빗자루가 청소하는 동안 모아온 기운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정성스럽게 모은 재물 기운이 화장실 배수구를 타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청소 도구를 화장실에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풍수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은 자리입니다. 화장실에 빗자루를 두는 것 오늘부터 피하십시오. 세 번째,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는 집안과 바깥의 경계입니다. 완전히 안도 아니고 완전히 밖도 아닌 자리입니다. 이 경계에 빗자루를 두면 빗자루가 품은 기운이 안으로도 밖으로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기운이 흔들립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던져두는 빗자루, 그것이 집안의 기운을 경계선에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가장 좋은 자리는 이곳입니다. 주방 안쪽 구석 혹은 집의 가장 안쪽 조용한 모서리, 현관에서 가장 먼 자리, 기운이 안정되고 고요한 자리, 바깥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 이곳에 빗자루를 두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눕히면 기운이 놀립니다. 기운이 바닥에 깔려 흐르지 못합니다. 세울 때는 솔 부분이 위를 향하게 하십시오. 솔이 아래를 향하면 기운이 아래로 나갑니다. 솔이 위를 향하면 기운이 위로 오릅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집안의 기운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본인의 빗자루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솔이 위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거 하나만 바꿔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보관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빗자루 자체의 상태입니다. 올바른 자리에 올바르게 세워두어도 빗자루 자체가 이 상태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끝이 뭉개지고 솔이 빠지고 자루가 흔들리는 빗자루, 혹시 지금 그런 빗자루를 쓰고 계십니까? 그 빗자루가 집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지금 당장 그 빗자루를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방향을 바꾸셨습니까? 시간을 지키셨습니까? 보관, 위치도 확인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넘기는 부분입니다. 빗자루 자체의 상태입니다. 방향이 맞고 시간이 맞고 자리가 맞아도 빗자루가 이 상태라면 그 모든 것이 절반의 효과밖에 내지 못합니다. 지금 본인의 빗자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빗자루는 기운을 담습니다. 쓸 때마다 집안의 기운을 머금습니다. 먼지만 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의 흐름, 그 집의 기운, 그 집에 쌓인 감정까지 담습니다. 새 빗자루는 깨끗합니다. 기운이 막습니다.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쓴 빗자루는 다릅니다. 수없이 많은 청소를 거치면서 그 집에 묵은 기운, 막힌 기운, 정체된 기운을 가득 머금었습니다. 낡고 끊어진 빗자루는 온전하지 않은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부서진 그릇의 물을 담을 수 없듯 낡은 빗자루로는 기운을 제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지금 본인의 빗자루를 자세히 보십시오. 끝이 뭉개져 있습니까? 솔이 여기저기 빠져 있습니까? 자루가 흔들립니까? 색이 변하고 냄새가 납니까? 그래도 아직 쓸 수는 있습니다. 바닥을 미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 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몇 년을 써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빗자루가 담고 있는 것은 먼지만이 아닙니다. 그 집에 쌓인 묵은 기운, 풀리지 않았던 일들의 기운, 답답했던 날들의 기운, 그 모든 것이 그 빗자루 안에 혁혁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할 때마다 그 묵은 기운이 집안으로 다시 퍼져나갑니다. 새로운 기운을 모으려는데 묵은 기운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바꿔야 합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교체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상태라면 지금 당장 바꾸십시오. 솔이 절반 이상 빠진 빗자루, 자루가 부러지거나 심하게 흔들리는 빗자루, 냄새가 심하게 나는 빗자루, 이것은 더 이상 기운을 다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묵은 기운을 퍼뜨리는 도구입니다. 오늘 2월 8일 기운이 전환되는 이 날에 낡은 빗자루를 새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낡은 빗자루를 버릴 때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지 마십시오. 그 빗자루는 오랫동안 집안의 기운을 담아왔습니다. 수고한 도구입니다. 버리기 전에 이렇게 하십시오. 소금물 한번 헹구십시오. 소금은 기운을 정합니다. 그 빗자루가 담아온 묵은 기운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헹군 후에는 햇볕에 하루 말리십시오. 햇볕이 남은 기운을 거두어갑니다. 그런 다음 버리십시오. 감사하게 쓰고 예의 있게 보내는 것, 이것이 도구를 대하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집안의 기운을 맑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빗자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빗자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의 청소도구 전체가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낡고 냄새 나는 걸레, 소리 다 다른 대걸레, 필터를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청소기,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기운을 담고 집안에 퍼뜨립니다. 청소 도구는 집안의 기운을 다루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 자체가 깨끗하지 않으면 청소할수록 기운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청소를 하지 않는 곳, 손이 닿지 않는 어둡고 구석진 자리, 소파 뒤, 냉장고 옆, 침대 아래, 장롱 뒤, 이 자리들을 오랫동안 방치하셨습니까? 기운은 흐르지 못하면 정체됩니다. 정체된 기운은 썩습니다. 썩은 기운이 있는 자리에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구석진 자리까지 손을 뻗으십시오. 빛이 닿지 않던 자리에 빛을 들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방향 바꾸고 시간 지키고 보관 위치 바꾸고 빗자루도 새 것으로 바꾸면 되겠다.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이것 하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빗자루 방향보다 중요합니다. 시간보다 중요합니다. 보관 위치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방향을 알았습니다. 시간을 알았습니다. 보관 위치를 알았습니다. 빗자루의 상태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실천하신다면 집안의 기운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앞에서 드린 모든 말씀이 절반짜리가 됩니다. 빗자루의 방향, 청소하는 시간, 보관하는 자리, 빗자루의 상태,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빗자루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그것을 진 사람의 마음을 담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진 빗자루와 짜증 섞인 마음으로 진 빗자루는 다릅니다. 같은 방향으로 쓸어도 다릅니다. 같은 시간에 해도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 두어도 다릅니다. 마음이 다르면 기운이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찮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드는 빗자루, 또 해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청소, 한숨을 쉬면서 투덜거리면서 쓸어내는 바닥, 그 마음이 빗자루에 담깁니다. 그 기운이 집안에 퍼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쓸어도 마음이 탁하면 기운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탁한 마음으로 하는 청소는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탁한 기운을 더 깊이 퍼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비가 와도 막아주는 지붕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막아주는 벽이 있습니다. 지쳐서 돌아와도 받아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나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나를 쉬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빗자루를 드십시오. 이 공간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에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 정성이 공간에 스며들면 그 공간도 나에게 정성으로 응답합니다. 재물이 머무는 집은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주인의 정성이 담긴 집입니다. 오늘 2월 8일 실천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창문을 여십시오. 청소 전에 반드시 환기를 먼저 합니다.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맑은 기운을 들이십시오. 둘째, 감사한 마음으로 빗자루를 드십시오. 이 공간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셋째, 안으로 모는 방향으로 천천히 드십시오. 거실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모으십시오. 넷째, 현관 안쪽은 안으로 모으고 현관문 바깥쪽은 바깥을 향해 쓸어내십시오. 이 순서와 방향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다섯째, 청소를 마치고 빗자루를 집 안쪽 조용한 모서리에 소리 위를 향하게 세워두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드립니다. 청소를 마친 후 잠깐 멈추십시오. 그 자리에 서서 혹은 앉아서 이 공간이 건강하고 풍요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만 해도 됩니다. 그 마음이 공간에 남습니다. 큰 변화는 항상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지갑을 바꾸는 것도, 현관을 정리하는 것도, 빗자루 방향 하나를 바꾸는 것도 작아 보입니다. 사소해 보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를 만들겠냐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행동이 매일 반복되면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달라지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흐름이 달라지면 막혔던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열린 곳으로 재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빗자루는 단순한 청소 도구가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을 다루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집안의 기운을 바꿉니다. 방향 하나, 시간 하나, 자리 하나, 마음 하나. 이 네 가지가 오늘부터 달라진다면 한 달 후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영상을 보실 때 분명히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변화는 알고 나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굳이 오늘 하루 정성을 담아 이 공간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실천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방향을 바꾸셨는지, 빗자루 자리를 옮기셨는지, 새 빗자루로 교체하셨는지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M요 초하신 대로 한국 불교 및 풍수 사상에 기반한 원문의 오류 오탈자, 띄어쓰기, 문맥에 맞지 않는 어색한 문장 구조를 자연스럽게 수정하고 지정하신 날짜 변경 여름 기운의 7월 9일, 2월 8일을 완벽히 반영하여 원본의 줄수와 단락 크기 분량을 그대로 유지해 교정했습니다. 빗자루로 집안을 쓸 때 혹시 현관 쪽을 향해 쓰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청소라고 믿으면서 빗자루질을 열심히 할수록 집이 깨끗해질수록 돈도 함께 쓸려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청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돈이 모이지 않았던 이유, 들어온 것 같다가도 나가고 버렸다 싶으면 사라지는 그 흐름의 뿌리가 바로 이 빗자루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은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빗자루를 듭니다. 안쪽에서 시작해 현관 방향으로 쓱쓱 밀어냅니다. 깨끗합니다. 개운합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빗자루를 현관 옆에 기대 세워둡니다. 이것이 수많은 가정의 아침 풍경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행동이 문제입니다. 방향이 문제입니다. 위치가 문제입니다. 풍수의 눈으로 보면 이 짧은 아침, 루틴이 재물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매일 아침 활짝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청소는 복을 부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절반이 빠져 있습니다. 올바른 청소는 복을 부릅니다. 잘못된 청소는 복을 쓸어냅니다.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쓸수록 오히려 재물이 빠져나갑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절에서도 그렇습니다. 풍수를 수십 년 공부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빗자루 하나의 원리를 제대로 짚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2월 8일입니다. 이날은 풍수적으로 기운의 전환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기운이 무르익어 재물의 기운이 방향을 잡으려는 시점입니다. 이런 날에 잘못된 방향으로 빗자루를 쓸면 그 기운의 흐름이 한 달 이상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다가 이유 없이 나가는 느낌, 받은 돈이 손에 남지 않는 느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빠듯한지 모르겠다는 느낌. 혹시 지금 그런 흐름 속에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그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빗자루를 쓰는 방향, 청소해서는 안 되는 시간대, 빗자루를 두어서는 안 되는 자리,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방향.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도 있고 보관 위치도 있고 빗자루 자체의 상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날 지금 당장 해야 할 딱 한 가지 행동도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는 복을 부른다.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 복을 쓸어낸다.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청소인데 설마 방향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오늘 그 의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방향이 돈복과 연결되는지 그 원리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우린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집을 깨끗이 해야 복이 온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반드시 붙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평소에 방향이 맞아야 한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맞아야 한다.
이 조건이 빠진 청소는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복을 쓸어내는 행위가 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집안에는 기운이 흐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낮은 곳을 향해 흐르듯 기운도 방향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현관을 보십시오.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바깥의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재물의 기운도 좋은 인연의 기운도 이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빗자루를 들고 집안 쪽에서 현관 방향으로 밀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려는 기운을 정면으로 막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던 기운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두레박으로 우물을 퍼올리려는데 반대 방향으로 손을 넣어 물살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빗자루질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자주 할수록 방향이 틀리면 재물이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청소하셨습니까? 그제는요? 지난달은요? 어쩌면 수년째 아무 생각 없이 같은 방향으로 쓸어오셨을 겁니다. 당연하게 습관처럼 밖으로 쓸어내는 게 청소라고 여기면서 그 사이 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어오는 것 같다가도 나가고 모이는 것 같다가도 흩어지고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남는 것이 없고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셨을 겁니다. 경기 탓, 운 탓 때가 아니라는 탓. 하지만 매일 아침 집안에서 본인의 손으로 재물 기운을 밖으로 쓸어내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빗자루를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앞두고 집을 쓸 때는 반드시 방향을 정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쓸지 않았습니다. 방식은 이것이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안으로 모아 담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재물을 불러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흩어지지 않게 한 곳에 담는다는 뜻입니다. 빗자루는 청소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다루는 도구였습니다. 그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모으면 된다. 반대 방향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틀립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향 안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현관과 방 안이 다릅니다. 쓰는 속도도 다릅니다. 단순히 반대로 쓴다고 해서 기운이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짚어주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 이제 아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반대로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안에서 어떻게 쓸어야 하는지, 현관을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방향 외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절반만 알고 멈춥니다. 기본 원칙은 이것입니다. 쓸 때는 안으로 모읍니다. 밖으로 밀지 않습니다. 방에 네 귀퉁이 가장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 먼지를 중앙으로 모읍니다. 중앙에 모인 것을 다시 한 곳에 담습니다. 그리고 쓰레받기로 조용히 거두어냅니다. 이것이 재물 기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집안에 머물게 하는 방식입니다.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입니다. 쓸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두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기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현관은 다릅니다. 현관은 방 안과 같은 방식으로 쓸면 안 됩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계입니다. 안과 밖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관 안쪽 신발장 앞바닥은 안으로 모읍니다. 집 안 방향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하지만 현관문 바깥쪽 문지방 넘어 바닥은 다릅니다. 이곳은 바깥을 향해 쓸어냅니다. 바깥에 묵은 기운, 외부에서 묻어온 탁한 기운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현관 안쪽까지 바깥 방향으로 쓸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재물 기운을 내보내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본인이 어떻게 해왔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방향을 알았습니다. 현관과 방 안을 구분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지켜도 이것 하나를 잘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쓰는 속도와 힘입니다. 강하게 쓰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빠르게 밀면 기운이 달아납니다. 빗자루질은 천천히 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기운을 조심스럽게 모으듯이 마치
소중한 것을 손으로 쓸어 담듯이 해야 합니다. 서두르는 청소는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힙니다. 방향이 맞아도 빠르고 거칠면 기운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빗자루를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5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쓱쓱 몇 번 밀어내고 빗자루를 내려놓습니다.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짧고 거친 빗자루질이 하루의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차라리 그날은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허겁지겁하는 청소는 복을 허겁지겁 쫓아냅니다. 마음이 급하면 기운도 급하게 흩어집니다. 청소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이 공간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 마음이 빗자루에 담기고 그 기운이 집안에 퍼집니다. 방향도 알았습니다. 현관과 방 안의 구분도 알았습니다. 속도와 마음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방향이 맞고 속도가 맞아도 이 시간대에 빗자루를 들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청소를 합니다. 습관처럼 당연하게. 그리고 그 시간마다 재물 기운이 차단됩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오늘부터 그 시간만큼은 빗자루를 내려놓게 되실 겁니다. 방향을 바꾸셨습니까? 속도를 늦추셨습니까? 현관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맞아도 속도가 맞아도 이 시간대에 빗자루를 들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시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기운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물이 아침과 저녁에 다르게 흐르듯 집안의 기운도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해가 뜨는 시간이 있고 해가 지는 시간이 있고 밤이 깊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 시간대에 집안의 기운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청소는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됩니다. 기운의 흐름을 거스르는 시간의 빗자루를 들면 올바른 방향으로 쓸어도 기운이 제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첫 번째 금기 시간대입니다.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 이 시간을 잘 기억해 두시오.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이 시간은 바깥에 흩어져 있던 기운이 집안으로 수축하며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밖에서 돌아다니던 기운이 해가 지면서 집을 향해 돌아옵니다. 재물의 기운도 이 시간에 집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빗자루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려는 기운의 앞을 막는 것입니다. 돌아오려는 재물을 문 앞에서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퇴근 후 집을 정리하면서 이 시간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마다 저녁에 들어올 재물 기운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금기 시간대입니다. 밤 10시 이후 이 시간은 집안의 모든 기운이 자리를 잡고 고요해지려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기운이 안정을 찾고 내일을 위해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빗자루를 들면 안정되려는 기운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막 잠들려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집안의 기운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히 자정에 가까운 시간의 청소는 가장 위험합니다. 이 시간에 빗자루질은 집안의 기운을 가장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밤 10시 이후에는 빗자루를 들지 마십시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야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서면서도 그래도 청소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빗자루를 드십니다. 좋습니다. 부지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청소가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늦은 밤에 거친 손으로 쓸어내는 빗자루질. 방향도 흐트러지고 속도도 조급해지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 모든 것이 빗자루에 담겨 집안에 퍼집니다. 늦은 밤 청소는 내려놓으십시오. 다음날 아침으로 미루십시오. 그것이 집안의 기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하실 겁니다. 언제 청소를 해야 합니까? 저녁 5시에서 7시는 안 됩니다. 밤 10시 이후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입니까? 재물 기운을 가장 강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8일이라는 날짜와 결합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시간을 알고 오늘 한번 실천하면 그 기운이 한 달을 이끌어갑니다.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5시에서 7시는 안 됩니다. 밤 10시 이후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시간을 들으시면 아, 이 시간이구나 하고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월 8일이라는 날짜와 이 시간이 만나면은 평소보다 훨씬 강한 기운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은 이것입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른 직후 일출 후 1시간 이내, 이 시간이 청소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기운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어제의 기운이 거치고 오늘의 기운이 열립니다. 재물의 기운도 이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시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빗자루를 쓸면 새로운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여는 것 같습니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재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일출 직후에 청소를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직장이 있고 아이가 있고 바쁜 아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말씀드립니다. 일출 직후가 어렵다면 오전 10시 이전이 좋습니다. 오전의 기운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 기운이 상승하는 흐름 안에서 청소를 마치십시오. 오후로 넘어가면 기운의 방향이 바뀝니다. 가능하다면 오전 안에 끝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2월 8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풍수적으로 기운이 전환되는 날입니다. 기운이 정점에 달하는 이 시기 재물의 기운이 방향을 새롭게 잡으려는 때입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뿌리에서 올라온 기운이 아직 끝까지 퍼져나가려는 순간 이 순간에 가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주면 그 방향으로 한 달을 잘 자랍니다. 오늘 올바른 방식으로 청소를 하면 그 기운이 한 달 이상 집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반대로 오늘 잘못된 방식으로 보내면 틀어진 기운이 한 달을 끌고 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문을 여십시오. 청소 전에 반드시 환기를 먼저 합니다.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맑은 기운이 들어온 다음에 빗자루를 드십시오. 환기 없이 시작하는 청소는 착한 기운 안에서 빗자루를 드는 것입니다. 둘째, 거실 중앙부터 시작하십시오. 집의 중심 거실 바닥을 안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줍니다. 가장자리에서 중앙에서 한 곳으로 모읍니다. 셋째, 현관으로 마무리합니다. 현관 안쪽은 중앙으로 모으고 현관문 바깥쪽은 바깥을 향해 쓸어냅니다. 이 순서를 지키십시오. 거창하지 않습니다. 빗자루 하나입니다. 방향 하나입니다. 시간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재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오랫동안 방향을 틀리게 쓸어왔던 분들이 이것을 바꾼 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만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이 풀렸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나가기만 하던 돈이 조금씩 손에 남기 시작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크고 대단한 것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습관 하나를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청소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올바르게 쓸고 나서 그 빗자루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올바르게 쓸고도 보관을 잘못해서 돈복이 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빗자루를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어야 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지금 당장 빗자루 자리를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방향을 알았습니다. 시간을 알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행동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청소를 마친 빗자루, 그걸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재물운의 세 번째 열쇠입니다. 올바르게 쓸었습니다. 방향도 맞았습니다. 시간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마치고 빗자루를 잘못된 자리에 두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빗자루는 사용하지 않을 때도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쓰는 순간에만 기운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다. 내려놓으면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빗자루는 집안의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용하는 동안 집안의 기운을 머금고 내려놓은 후에도 그 기운을 품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놓여 있느냐, 이것이 집안의
기운 흐름에 계속 작용합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지금 본인의 빗자루가 어디에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 옆에 기대어 있습니까? 화장실 안에 세워져 있습니까? 베란다? 구석에 던져져 있습니까? 이 세 자리가 모두 문제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관 옆입니다. 가장 흔한 자리입니다. 청소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현관 옆에 기대어 두십니다. 흔하기 때문입니다. 꺼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입구 바로 옆에 빗자루가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려는 재물 기운이 빗자루에 막혀 돌아나갑니다. 문지기처럼 서서 재물을 막는 형국입니다. 오늘 청소를 올바르게 했어도 빗자루를 현관 옆에 두는 순간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현관에는 빗자루를 두지 마십시오. 두 번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계속 씻겨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빗자루를 두면 빗자루가 청소하는 동안 모아온 기운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정성스럽게 모은 재물 기운이 화장실, 배수구를 타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청소 도구를 화장실에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풍수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은 자리입니다. 화장실에 빗자루를 두는 것, 오늘부터 피하십시오. 세 번째,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는 집안과 바깥의 경계입니다. 완전히 안도 아니고 완전히 밖도 아닌 자리입니다. 이 경계에 빗자루를 두면 빗자루가 품은 기운이 안으로도 밖으로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기운이 흔들립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던져두는 빗자루, 그것이 집안의 기운을 경계선에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가장 좋은 자리는 이곳입니다. 주방 안쪽 구석 혹은 집의 가장 안쪽 조용한 모서리, 현관에서 가장 먼 자리, 기운이 안정되고 고요한 자리, 바깥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 이곳에 빗자루를 두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눕히면 기운이 눌립니다. 기운이 바닥에 깔려 흐르지 못합니다. 세울 때는 솔 부분이 위를 향하게 하십시오. 솔이 아래를 향하면 기운이 아래로 나갑니다. 솔이 위를 향하면 기운이 위로 오릅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집안의 기운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본인의 빗자루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소리 위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거 하나만 바꿔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보관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빗자루 자체 상태입니다. 올바른 자리에 올바르게 세워두어도 빗자루 자체가 이 상태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끝이 뭉개지고 소리 빠지고 자루가 흔들리는 빗자루. 혹시 지금 그런 빗자루를 쓰고 계십니까? 그 빗자루가 집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지금 당장 그 빗자루를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방향을 바꾸셨습니까? 시간을 지키셨습니까? 보관 위치도 확인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넘기는 부분입니다. 빗자루 자체의 상태입니다. 방향이 맞고 시간이 맞고 자리가 맞아도 빗자루가 이 상태라면 그 모든 것이 절반의 효과밖에 내지 못합니다. 지금 본인의 빗자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빗자루는 기운을 담습니다. 쓸 때마다 집안의 기운을 머금습니다. 먼지만 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의 흐름, 그 집의 기운, 그 집에 쌓인 감정까지 담습니다. 새 빗자루는 깨끗합니다. 기운이 막습니다.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쓴 빗자루는 다릅니다. 수없이 많은 청소를 거치면서 그 집의 묵은 기운, 막힌 기운, 정체된 기운을 가득 머금었습니다. 낡고 끊어진 빗자루는 온전하지 않은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부서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없듯 낡은 빗자루로는 기운을 제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지금 본인의 빗자루를 자세히 보십시오. 끝이 뭉개져 있습니까? 솔이 여기저기 빠져 있습니까? 자루가 흔들립니까? 색이 변하고 냄새가 납니까? 그래도 아직 쓸 수는 있습니다. 바닥을 미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 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몇 년을 써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빗자루가 담고 있는 것은 먼지만이 아닙니다. 그 집에 쌓인 묵은 기운,
풀리지 않았던 일들의 기운, 답답했던 날들의 기운, 그 모든 것이 그 빗자루 안에 혁혁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할 때마다 그 묵은 기운이 집안으로 다시 퍼져나갑니다. 새로운 기운을 모으려는데 묵은 기운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바꿔야 합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교체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상태라면 지금 당장 바꾸십시오. 소리 절반 이상 빠진 빗자루, 자루가 부러지거나 심하게 흔들리는 빗자루, 냄새가 심하게 나는 빗자루, 이것은 더 이상 기운을 다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묵은 기운을 퍼뜨리는 도구입니다. 오늘 이 월 8일 기운이 전환되는 이 날의 낡은 빗자루를 새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낡은 빗자루를 버릴 때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던져넣지 마십시오. 그 빗자루는 오랫동안 집안의 기운을 담아왔습니다. 수고한 도구입니다. 버리기 전에 이렇게 하십시오. 소금물로 한번 헹구십시오. 소금은 기운을 정화합니다. 그 빗자루가 담아온 묵은 기운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헹군. 후에는 햇볕에 하루 말리십시오. 햇볕이 남은 기운을 거두어 갑니다. 그런 다음 버리십시오. 감사하게 쓰고 예의 있게 보내는 것. 이것이 도구를 대하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집안의 기운을 맑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빗자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빗자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의 청소도구 전체가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낡고 냄새 나는 걸레, 소리 다 다른 대걸레, 필터를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청소기,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기운을 담고 집안에 퍼뜨립니다. 청소 도구는 집안의 기운을 다루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 자체가 깨끗하지 않으면 청소할수록 기운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청소를 하지 않는 곳, 손이 닿지 않는 어둡고 구석진 자리, 소파 뒤, 냉장고 옆, 침대 아래, 장롱 뒤, 이 자리들을 오랫동안 방치하셨습니까? 기운은 흐르지 못하면 정체됩니다. 정체된 기운은 썩습니다. 썩은 기운이 있는 자리에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구석진 자리까지 손을 뻗으십시오. 빛이 닿지 않던 자리에 빛을 들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방향 바꾸고 시간 지키고 보관 위치 바꾸고 빗자루도 새 것으로 바꾸면 되겠다.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이걸 하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빗자루 방향보다 중요합니다. 시간보다 중요합니다. 보관 위치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방향을 알았습니다. 시간을 알았습니다. 보관 위치를 알았습니다. 빗자루의 상태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실천하신다면 집안의 기운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앞에서 드린 모든 말씀이 절반짜리가 됩니다. 빗자루의 방향, 청소하는 시간, 보관하는 자리, 빗자루의 상태,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빗자루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그것을 쥔 사람의 마음을 담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쥔 빗자루와 짜증 섞인 마음으로 쥔 빗자루는 다릅니다. 같은 방향으로 쓸어도 다릅니다. 같은 시간을 해도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 두어도 다릅니다. 마음이 다르면 기운이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찮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드는 빗자루, 또 해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평소 한숨을 쉬면서 투덜거리면서 쓸어내는 바닥, 그 마음이 빗자루에 담깁니다. 그 기운이 집안에 퍼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쓸어도 마음이 탁하면 기운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탁한 마음으로 하는 청소는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탁한 기운을 더 깊이 퍼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비가 와도 막아주는 지붕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막아주는 벽이 있습니다. 지쳐서 돌아와도 받아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나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나를 쉬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빗자루를 드십시오. 이 공간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에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 정성이 공간에 스며들면 그 공간도 나에게
정성으로 응답합니다. 재물이 머무는 집은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주인의 정성이 담긴 집입니다. 오늘 2월 8일 실천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창문을 여십시오. 청소 전에 반드시 환기를 먼저 합니다.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맑은 기운을 들이십시오. 둘째, 감사한 마음으로 빗자루를 드십시오. 이 공간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셋째, 안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천천히 쓰십시오. 거실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모으십시오. 넷째, 현관 안쪽은 안으로 모으고 현관문 바깥쪽은 바깥을 향해 쓸어내십시오. 이 순서와 방향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다섯째, 청소를 마치고 빗자루를 집 안쪽 조용한 모서리에 서리 위를 향하게 세워두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드립니다. 청소를 마친 후 잠깐 멈추십시오. 그 자리에 서서 혹은 앉아서 이 공간이 건강하고 풍요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만 해도 됩니다. 그 마음이 공간에 남습니다. 큰 변화는 항상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지갑을 바꾸는 것도, 현관을 정리하는 것도, 빗자루, 방향 하나를 바꾸는 것도 제가 보입니다. 사소해 보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를 만들겠냐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행동이 매일 반복되면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달라지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흐름이 달라지면 막혔던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열린 곳으로 재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빗자루는 단순한 청소 도구가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을 다루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집안의 기운을 바꿉니다. 방향 하나, 시간 하나, 자리 하나, 마음 하나. 이 네 가지가 오늘부터 달라진다면 한 달 후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영상을 보실 때 분명히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변화는 알고 나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굳이 오늘 하루 정성을 담아 이 공간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실천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방향을 바꾸셨는지, 빗자루 자리를 옮기셨는지, 새 빗자루로 교체하셨는지,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함께 나눠주십시오.